입학고사 준비하려고 이렇게 지금 아침은 아니죠 사실 낮이긴 한데 이렇게 와줘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고 오늘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각 과목에 주어진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80분이고 8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업을 해줘야 가장 효과적으로 입학고사를 대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학평 기준으로 말을 해볼게요. 그럼 계속 말을 이어가 볼게요. 우리가 학평 기준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국어에는 총 크게 4영역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내 영역이 뭐가 있을까? 뭐뭐 알고 있을까? 일단 화법이라고 불려지는, 화작이라고 불려지는 파트가 있고요. 여러분은 이제 개정교육과정이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고2까지는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화작이라고 말을 할게요. 화작이 있고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문법이 있고 문학이 있고 비문학 독서라고 여겨지는 독서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제가 50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이 네 영역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해봤자 50분을 4개로 나누면 채 20분도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제가 한 영역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학을 오늘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어떻게 읽고 오늘 감상이라는 단어에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분석을 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요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에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입학고사 보고 왔을 때 했던 말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시간이 엄청 부족할 거예요. 국어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국어는 되게 시간이 부족한 건 게 50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략 보잖아요. 네, 30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건데 제가 왜 문학을 먼저 시작을 하느냐면 이 4가지 영역이 시험에 다 출제된 건데 될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문학을 먼저 보세요. 이게 순서를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정해서 풀어야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냥 작년에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도 시간 내에 지문 다 못 읽고 찍고 나온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문제를 잘 맞추려면 조금 더 정답률이 높은 영역을 먼저 푸시는데 그래서 문학을 먼저 푸시는 걸 추천드리고 독서를 가장 마지막에 푸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 좀 전략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문학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문학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국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비고일을 저랑 같이 한 친구들도 있어요. 오세요. 근데 여러분은 손 한번 들어볼까? 나는 문학이 낫다. 문학 독서 2개만 가지고 문학이 낫다. 손 들어봐. 빨리. 허리요. 문학이 낫다. 오, 문학이 나온 사람 지금 4명밖에 없어. 난 독서가 낫다. 아무 데도 손 안 드는 놈들은 뭐야? 빨리 들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야 돼. 나 다 얼굴 기억하고 있어요. 안 듣는 애들 있어 지금? 빨리 들어봐. 독서가 나은 친구들이 조금 더 많네? 그럼 문학이 별로다. 그러니까 차라리 독서가 낫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왜 문학이 별로야? 물어보자. 궁금해서. 약간 이과 성향인 친구들이 살짝 문학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까지 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문학은 사실 학평도 그렇고 우리 내신도 그렇고 외부 지문에 한정해서 그리고 수능도 그렇고 감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감상을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예요. 답이 다 정해져 있어. 쌤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완전 극T거든요. 대문자 T예요. 그래서 막 누군가한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타입이 아니야. 그렇지만 난 문학을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국어 강사여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틀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많이는 못 보여요. 전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진짜 많이 하고 싶은데 최대한 빨리 할 거지만 정말 많은 작품을 볼 수 없지만 제가 오늘 어떤 틀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입학고사 볼 때 꼭 그 틀을 적용해서 한번 문제를 맞춰보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연습을 할 때도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은 몇 페이지냐면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기출을 이제 넣어놨어요. 여러분들도 어딘가 정보를 다 들어서 알겠지만 입학고사는 결국 학평 기출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무작위예요.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시험지도 다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복기로만 저는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뭐 독서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 께 나오기도 하고 2022학년도 께 나오기도 하고 막 무작위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위로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몇 개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딱 목표를 정해줄게. 문학 한 지문마다 나오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각 지문마다 두 문제는 무조건 100%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문제 유형, 문제 유형만 보자. 문제 유형만. 가장 항상 문학에서 처음 나오는 문제 유형은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거기 1번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지문 보기 전에 그냥 문제 유형만 보려고. 그쵸? 표현상의 특징 문제예요. 근데 한 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다른 학평 문제 또 문제 유형이 똑같아요. 4번 문항을 보시면 문제 유형 똑같죠? 또 표현상의 특징 문제예요. 맞죠?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또다시 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페이지 넘어가야 될 거야. 맞아. 그러면 7번 문제 보면 또 문제 유형 똑같아. 그쵸? 그럼 여러분들 입학고사에서도 이 문제는 최소 3문제 이상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조건 맞히고 갈 건데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개념어를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야 그 선택지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다닌 친구들은 사실 이미 다 많이 좀 배웠고 혹은 내가 좀 중학교 때 공부 좀 쳤다, 국어 좀 쳤다 해가지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를 수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 주석을 막 달아놨고 요 문제 유형과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 다시 앞으로 가서 3번 문제 정도 한번 보실래요? 3번 문제에 나오는 보기형 문제 있죠? 보이세요? 그것도 확인했죠? 그 다음에 2페이지 정도 또 넘어가서 6번에 나오는 또 보기형 문제가 있어요. 그쵸? 저는 오늘 이 두 문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고 다음 주 입학고사 볼 때 문학 지문이 나왔어요. 지금 내신을 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문이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 방법도 다른데 문학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1번 행동 강령을 말씀드릴게요. 제목을 먼저 보십니다. 가, 나 이렇게 나오죠. 가의 제목을 보세요. 고향의 천정이래. 그죠? 그리고 나 보면은 관물 눈금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 강령 3번 문제에 있는 보기를 가장 먼저 봅니다. 여러분 보기. 보기 가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 학평이 요구하는 게 엄청난 주관적 감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말해주는 대로, 내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대로 이 가이드라인대로 문학작품을 읽어봐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두 작품을 처음 보는 거겠지만 보기를 봤더니 같이 볼게.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계기를 통해 되살아나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가, 나를 아우르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가, 나는 집중하셔야 돼.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들은 밑줄 정도 치면 되겠네요. 이 기억이 어떤 계기로 되살아나가지고 뭐냐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 뭐 이해 안 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과거의 경험이 뭔가 계기가 돼서 막 떠올라가지고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 여기서부터 짱준우의 가의 화자는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가는 얘들아 이렇게 읽어줘 라고 출제자가 알려주고 있는 거야. 가는 화자가 할머니와의 기억을 통해 과거의 경험 중에 할머니와의 기억 이걸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깨달음과 정서적 충만감을 얻고 있다. 그럼 가를 이미 다 알려준 거야, 얘들아. 가 읽기도 전에 고향의 천정이잖아. 할머니와의 기억이 나올 건데 그걸 계기로 해서 얘가 지금 현재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대? 깨달음과 정서적 충만감을 느끼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작품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는 할머니와의 기억 나올 건데 내가 이거 찾아야겠다. 이거 덕분에 얘가 뭔가 깨닫고 충만감을 느끼는구나. 이 가이드라인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뭐래? 그 다음 줄. 나는 나의 화자가 일상적 행위의 반복 속에서 유년의 기억을 되살리고 과거의 기억 중에 유년의 기억을 되살린대. 그리고 그 기억을 현재와 연결하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한다? 긍정하고 있다.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이 틀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유 뭐 나오냐 그냥 읽어보자 이게 아니고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준거대로 여러분들 작품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가를 가볼게요. 그대로 끼워 맞추는 거야. 우리는 지금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가를 가봤어. 여러분들한테는 지문으로 보든 앞에 PPT를 보든 어머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읽자마자 이거대로 가는 거야. 이거 읽고 온 이유가 있어. 아, 얘 지금 할머니와의 기억 얘기하나 보다. 끼워 맞추라는 거죠. 아, 예전에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구나. 늦 여름의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학평지문을 보거나 입학고사 볼 때는 뭔가 필기할 시간도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써보면 나가 있는 거지, 화자가. 그쵸? 근데 이제 할머니가 계셔요. 근데 나는 지금 밭둑에서 놀고 있고요. 공간이. 그쵸? 할머니는 어디서 지금 메밀 꺾고 계셔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상황 이해되시죠? 막 일하시고 계시고 나는 이제 밭에서 놀고 있는 거야. 해마다 밭둑에서 근데 이렇게 자라고 그럼 뭐야? 매년 나는 이렇게 놀고 할머니는 농사 지으시고 일하시고 이런 거죠. 아주 커서도 나는 아직 덜 자랐는데 늘 그러했습니다만 어머! 사연!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나도 몇 년인가 그 일은 까맣게 잊은 후 여기까지 1년부터 쭉 묶어봐 얘들아. 그럼 뭐야 여기까지 다? 과거네. 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쵸? 게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다가 저승으로 가셨어. 근데 여기까지는 과거죠, 과거. 근데 오늘 저녁 멍설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오늘이니까 이제 현재가 됐네. 그쵸? 오늘 저녁에 이제 마당에 내가 딱 누웠어. 근데 온 하늘 별로 막 피어있는 어린이적 메밀꽃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메밀꽃이 그래서 생각만 한번 해줘봐. 내가 마당에 누웠어 얘들아. 하늘을 봐. 메밀꽃이 진짜 있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별이 메밀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런데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으로 가져가셔서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매시며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이런 작품이에요. 그럼 현재의 상황은 어떤 거야? 나는 그대로 있어. 그쵸? 다만 난 지금 밭둑에 있는 건 아니고 마당에 누워 있어요. 근데 할머니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화자가 느끼기에 뭐야? 할머니가 마치 저기 저승 하늘에서 메밀밭 매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는다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나를 살펴보셨고 지금 할머니가 계시진 않지만 하늘에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쵸? 작품이 아주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 보기를 보고 왔잖아? 할머니와의 기억이 제시될 거다라고 했으니 이에 맞춰서 우리는 생각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깨달음과 충만감이 있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작품도 똑같이 반영시켜서 해석해보면 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 할머니가 당장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정서가 나온 거예요. 깨달음과 충만감을 얘는 느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작품이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묶었던 부분은 과거지만 그 아래 부분을 묶어서 이게 현재가 되는 거죠. 봐봐 얘들아. 과거의 기억이 저 이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조건 이 틀대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도 잘 풀려요. 나로 가볼게요. 반물 눈금. 반물 눈금을 찾지 못해서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들이 있더니 이제는 그것도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손말이나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도 알게 되었다. 여러분들 밥 지을 때 한 번이라도 엄마가 밥 해주실 때 본 적 있어?
아, 본 적 없어? 이런 썩을 놈들. 밥 지을 때 이렇게 밥 이렇게 막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밥통에 이렇게 손등을 옛날식이긴 하거든? 물을 이렇게 대봐. 그래서 밥이 약간 이렇게 딱 손등쯤 왔을 때 밥이 잘 지어진다고 일컬어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야. 밥물 눈금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딱 적당한 눈금을 찾거나 혹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지 얘들아. 밥통에 이렇게 밥에 여기 뭐 200ml, 100ml 막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이 눈금을 찾질 못해가지고 막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들이 있더니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딱 손등으로 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해요. 촘촘한 손등 주름 따라서 밥맛을 조금씩 달리해본다.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추위를 중지 마디마디 따라 이렇게 오르다 내리다 보면 여기까지 읽었어 얘들아. 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 아직 유년의 기억 안 나온 거야? 아, 얘 지금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뭐 밥 지어 먹는 얘기를 하네. 이거 나올 때까지 쭉 끌고 가야 돼. 이거 언젠간 나올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쭉 끌고 가야 돼. 아직까지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쭉. 이번에 현재부터 시작했어, 현재. 화자의 현재 상황이야. 밥물 짓는 얘기를 그냥 해. 그래서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갑자기 어머 여기다! 너네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확실하네. 여기서부터 뭐야 얘들아? 과거가 나왔네.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를 떠올렸어. 그러면 과거 회상이죠. 할아버지 생각이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시러 가던 놀러 가던 소년의 저녁도 떠오른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과거네. 그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얘기랑 이어서 생각해보면 유년의 기억인 거죠. 그래서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이던 문현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느낌이 오겠지만 얘 좀 가난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유년의 기억이 나오는데 이 유년의 시절은 얘가 가난했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 지명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면서 회상을 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원래 가난하거나 삶이 좀 힘들면 이렇게 일찍 철이 드는 사람들도 있잖아.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귓속으로 봉짓다 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오는 듯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전기밥솥에 없는 눈금은 내 손이 가졌다 라고 끝나. 뭔 얘기야? 문학 싫어하는 친구도 봐봐.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짜증나게.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뭐라고 했어? 유년의 기억을 통해 나는 어떤 작품이라고? 현재의 삶을 긍정하는 작품이다 라고 말했죠. 이거 틀에 맞춰서 보면 얘는 뭐야? 과거에 내가 너무 가난하긴 했어. 근데 현재는 어떻다는 거야? 여기 잘 봐야 돼. 내가 고생 좀 해가지고 늙은 손이긴 해도 야 괜찮아. 전기밥솥에 없는 눈곱 내가 가졌잖아. 나 그만큼 고생해서 손도 좀 거칠고 늙었지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걸로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기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넣어서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유년에는 가난했지만 슬퍼하지 않고 현재 오히려 긍정하고 있구나. 나 왜 이렇게 가난했어 짜증나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되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국어 시험에 되게 외부 지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보기를 가지고 해석한 다음에 연습할 때는 T자를 그려가지고 이런 T자를 그려가지고 하늘색으로 잠깐 쓸게. 세 개만 파악해도 작품 주제가 다 나오거든. 첫 번째로는 화자의 상황이에요. 왼쪽 이 칸에는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거에 제가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칸이 정서 태도예요. 시는 결국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정서가 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기의 가이드라인대로 빠르게 읽고 상황, 대상, 정서, 태도 파악하면 끝납니다. 가 봤잖아요. 가 어떤 작품이었어? 이게 사실 머릿속으로 엄청 빨리 돌아갈 수 있거든요. 훈련만 많이 되면.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이게 다 아니야? 그쵸? 근데 대상이 뭐야? 할머니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할머니와의 기억을 이제 대상 삼아서 생각을 한 거지. 거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 태도는 뭐였어요? 보기에서도 심지어 알려줬어. 아,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날 아직도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구나. 깨달음. 또, 아, 나 사랑을 아직 해주시는구나. 그 사랑이 아직 느껴져. 충만함. 이런 걸 이제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아는 거죠? 똑같은 패턴대로 나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땠어? 얘가 지금 밥물을 짓고 있어. 밥을 짓기 위해서 밥물을 계량했어요. 상황이 그렇죠? 근데 시적 대상은 뭐가 제시가 됐어? 밥물 눈금으로 여겨지는 내 손을 얘기하고 있어. 그쵸? 내 손을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 자신의 삶이 될 거고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이걸 가지고 유년의 기억을 떠올려요. 그쵸? 여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는 뭐야? 슬퍼? 아니잖아.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괜찮아 라고 이제 긍정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본 작품이 쉽기 때문에 이게 쌤 또 아는 얘기 하네 싶겠지만 다음에 하고 고전시로 넘어가게 되면 이 틀이 엄청 유용하게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3번 먼저 풀어볼까? 3번. 이거 기출문제거든요. 3번. 해봤어?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답은 3번이거든요. 3번 잘 풀었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게 중요해. 3번이 어디가 이상해? 3번이 왜 적절하지가 않아? 어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약간 충만감이라던가 좋은 얘기가 결국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어디가 이상할까? 가에 일단 분석해보자.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이 부분까지 왔을 때는 우리가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린 것처럼 아직 화자가 할머니와의 기억을 통해서 깨달음과 충만함을 느끼기 전이에요. 맞아요? 그쵸? 여기서부터잖아. 이 이후로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하늘의 할머니가 날 사실 보살피고 계셨구나까지 가야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아직 되기 전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안 맞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느낌적으로 풀지 마시고 어디서 정확하게 적절하지 않은지 딱 파악을 하셔야 고득점으로 가지. 그죠? 그럼 됐고 여러분 이제 몇 번 가냐면 1번. 1번 같은 문제 유형은 이제부터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유형인데 너네 이제 광문 들어가잖아. 광문 무조건 이런 시험 문제 유형을 한 중간고사, 기말고사당 5문제 이상씩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 너무 중요한데 얘는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고지능, 엄청 능지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게 가나에 있나 없나 꼼꼼하게 확인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풀어볼 건데 혹시 여러분이 모를까 밑에 개념화 사전 넣어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나에 있고 없고 찾아보세요. 해봤죠, 여러분? 뭐가 가장 적절할까? 2번이 가장 적절하죠. 왜? 가에는 단 한 번도 청각적 심상이 없었어요. 틀린 그림 찾기라고 했잖아. 무조건 찾아. 그냥 있겠지 하고 고르는 건 진짜 하수야, 하수. 무조건 근거 찾아야 돼. 근데 가에 청각적 심상 한 번도 없었어. 시각만 위주로 이렇게 쭉 나오지 청각이 한 번도 없었어. 그쵸? 근데 나는 어때? 아까 어디 있었는데? 어디? 그래, 여기 있네. 여기 청각적 심상 있네. 지금 나에만 있기 때문에 지금 2번 선지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 밑에 개념으로 제가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개념 있었으면 꼭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좋아요. 그 다음에 한 김에 2번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잘하셨죠, 여러분? 답은 4번이죠. 기억에 할머니 옆에서 내가 밭둑에서 놀 때에는 동심이 허용되는 공간으로 제시가 된 거고 니은은 얘들아 왜 그 설명이 맞아? 그러니까 소거해서 맞췄어도 사실 뭐 의미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니까 이거 왜 성숙함이 요구되는 공간이야? 우리 지금 이해했지만 얘 지금 가난했죠? 그쵸? 뒤에 근거 있다? 얘 가난하지만 일찍 철이 들었었어.
그쵸? 그러면 문현동이라는 그 과거의 그 동네는 나한테 성숙함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간이 되는 거. 잘하네 다들. 그래서 이번에 4번이에요. 난이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지문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도 또 똑같이 해보는데 6번에 보기를 먼저 볼 거예요. 그쵸?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6번에 보기를 봤어. 또 알려주네. 어머, 가와 나는 모두 다 자연물을 통해서 그럼 두 개 다 자연물이 나오는 작품이다. 그죠? 자연물을 통해서 삶의 고통과 희망을 형상화한대. 그럼 여러분들은 그 정도에 그냥 밑줄 치면 되겠죠? 고통과 희망을 형상화하는구나. 형상화라는 말 모르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는데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거. 근데 가는 연약하지만 생명력을 지닌 갈대와 부평초를 통해서 얘가 지금 자연물이잖아. 분석하는 거잖아 우리. 그치? 갈대랑 부평초가 나온대.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 자연물 나오자마자 보기가 알려준 그거다. 이거 중심시적 대상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삶의 시련에 굴하지 않고 고통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굳센 의지와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가라는 작품은 고통이 나오긴 해. 근데 어떻게 가라고? 이 가는 이거를 피하지 말고 직접 대면하면서 극복하고 희망을 노래한대. 극복하고 뭐 의지가 나오고 희망이 나오더라. 이렇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도 가보세요. 나. 보기에서의 나 설명.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장미를 통해. 이번엔 또 장미 나온대. 이 장미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기대했던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의 상실감과 우리가 막 되게 잘 되겠지? 뭐 예를 들어 썸을 타. 걔랑 잘 되겠지? 막 기다렸는데 잘 안 돼. 그럼 슬프잖아. 상실감. 이거랑 그 다음에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노래하고 있다. 희망도 있지만 또 고통도 있는 그런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내적 갈등이 나오나 보다. 중요한 워딩이잖아. 그쵸?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 틀대로 또 똑같이 가나를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 가보자고요. 빨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서는 바로 나왔네. 이 자식. 보기에서 말해주더니 바로 나왔어. 그쵸? 중심시적 대상이네. 그쵸? 얘가 상했어. 아까 보기에서도 이 갈대랑 부평초가 되게 연약하다고 했거든? 그래서 상했어. 그렇지만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만 깊으면야 밑둥이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자, 얘들 봐봐. 고통이랑 희망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그거대로 보자고. 얘 상해가지고 힘들겠지. 그치? 밑둥도 잘리고 상했어. 그렇지만 어때? 뿌리 깊으면 새순이 돋잖아. 저기 보기 나와 있는 워딩 그대로 얘기하면 고통이 있어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면서 고통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해. 직접 대면하자네. 끝났어 사실. 보기에서 나온 걸 확인 사살했거든. 이런 작품이네요. 그쵸? 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연도 읽으면 되네.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똑같아. 예. 물 고이면 꽃은 피고 뿌리가 없어서 막 흔들려가지고 생모였겠지만 어쨌든 꽃은 펴요. 그죠? 그리고 어디서나 개울도 오르고 등불도 켜지듯. 그래서 어떻게 하자? 가자 고통이여 삶아 떼고 가자 가라는 거죠. 또 똑같이 고통, 희망, 그 다음에 직접 대면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내신이면 제가 정말 꼼꼼하게 필기해 줄 텐데 우린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도 계속 똑같아. 3년에 고통과 서름의 딸 헐헐 지나가지고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대면하자는 거 아니야. 벌판에 딱 서가지고 야 들어와. 이거 아니야 지금. 그치? 영원한 눈물도 없고 비탄도 없어. 어차피 깜깜한 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 번 더 확인 사살할게. 시련 고난이야. 고통이야. 그쵸? 근데 마주 잡을 손이 오잖아. 희망이 하나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품 끝냅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로 바로 가볼게.
다 정도면 아까 작품들이랑 어렵지 않아요.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업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이게 무슨 표현이야, 얘들아? 삶을 만져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 근데 약간 좀 이제 넓게 확장해서 생각해봐. 내 삶을 만져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아, 내가 삶이 어떻지? 나 어떻게 살아왔지? 하면서 성찰하는 거야. 그쵸? 여러분 막 일기 쓰면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았지? 떠올리면서 뭔가 이게 잘했나? 이렇게 떠올리면서 성찰하는 걸 얘는 문학적으로 만져보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삶은 가시투성이었어. 뭐야? 이게 뭐 긍정적인 의미겠어? 가시가? 아닐 거 아니야. 가시투성이가 막 이렇게 있는 이 삶의 온몸을 만지면서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여기서 그냥 뭐지 멘붕 오면 안 돼? 나에서 분명히 장미가 중심 시적 대상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장미가 나온 거죠. 아, 이 가시가 장미가시라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 가시투성이는 뭐였어?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저 감상하라는 말 아니에요? 삶이잖아. 그쵸? 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네. 여러분 T자를 얘는 나를 먼저 할게. 장미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장미 안에는 가시가 있잖아. 이거 이제 같이 수반되는 거야.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 작품은? 삶이라고 하는 거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고1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쵸? 삶을 만져보았는데 그 삶이 가시라고 했고 그 가시는 장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좋아요. 아, 장미꽃이 피어난다고 해도 어찌 가시에 이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한다고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신 1등급 맞기만 하면 지금의 고생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런 말이잖아. 그러면 어찌 이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겠어. 괜찮을 거야. 고통만 잊을 수 있다면. 근데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계속 기다려. 자, 이거 버티면 이거 오겠지 했는데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하여.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장미꽃 하나도 못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무지성으로 하라는 거 아니야? 보기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 뭘 느끼겠어? 상실감이겠지. 그쵸? 아, 그러면 얘는 삶을 이제 장미가 피기를 좀 기다렸는데 이 공간에서는, 이 순간에서는 상실감을 느끼겠네.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쵸? 정서 태도로. 그러니 그대 이제 말해줘. 내 삶이 도대체 진짜 장미인 거야, 가시인 거야? 가시 장미인 건지, 장미인 척하는 가시인 건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지, 또 장미와 가시인지 그거 좀 말해줘 하는데 여기서 뭐 드러나?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맞추라는 거 아니야? 여기 있었잖아. 이거 뭐야? 이거 그래 다 끄덕끄덕 하잖아. 이거네 이게. 도대체 모르겠네. 나 진짜 장미 기다렸는데 안 와. 이제 좀 말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복이 없으면 진짜 해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쵸? 뭔 소리야 이거. 이렇게 갈 텐데 보기가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그 가이드라인대로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학평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평가원이랑 수능이 엄청난 걸 요구하진 않아요.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니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상황은 뭐겠어? 나의 삶을 떠올려 본 이거겠죠 뭐. 그쵸? 이게 이제 나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빈칸 다 채우는 게 좋으니까 가는 그럼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화자가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그쵸? 그래서 중심 시적 대상으로 나왔던 거는 갈대랑 부평초 같은 존재였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절망해? 아니잖아. 얘는 어떤 태도를 보여? 고통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어. 희망이 있어. 이런 정서와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이제 보시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또 한번 해볼까요? 6번 먼저 해봅시다.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다들 잘한 것 같은데.
일단 보기 형 문제는 여러분 6번은 답이 3번이죠. 그 말을 잘 봐야 되는 게 아까 우리 같이 했지만 잘 되기만 한다면 희망만 온다면 그러면 이 가시 고통 정도는 뭐 버릴 수 있어 라는 말이었는데 지금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6번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먼저 푼 친구들도 있는데 아닌 친구들도 있으니까 4번도 한번 틀린 그림 찾기 느낌으로 꼼꼼하게 찾아보면서 풀어보세요. 해보셨죠?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게 되는 점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정해져 있어가지고 4번에 가장 적절한 설명은 2번이죠. 지금 가도 나도 다 서리적 표현인데 찾으셔야 돼요. 가에 보면 여기 딱 보이네요.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이런 말을 찾아서 서리적 표현 있구나 확인하시고 나에도 보시면 아까 그 부분 있죠. 여기요.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을까? 여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뭔가 쌤이 설명할 게 있다면 지금 계속 한 지문, 두 지문 정도를 더 보면 패턴이 똑같다는 게 느껴질 건데 이 문제 유형은 항상 고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은 모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4번의 1번 선지는 공간의 이동이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제꼈을 거야. 근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상전개 방식은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공간의 이동을 물어봤죠. 근데 공간의 이동 말고 시간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이동이라고 할 수도 있어. 과거, 현재, 미래라거나 아니면 오늘에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른 오늘 낮에서 저녁으로 가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시간의 흐름인데 그걸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고전시도 같이 할 거거든요. 얘도 잘 봐주셔야 돼요. 고1 친구들이 요거 2개 헷갈려하는 친구들은 없는데 시선의 이동은 살짝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시선의 이동이라는 건 뭐야? 내가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라 함은 A 지역에서 화자가 B 지역을 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시선의 이동이라 하면 지역은 고정되어 있고 가라는 대상을 봤다가 나라는 대상을 봤다가 다라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쌤이 양반사대부야. 자연에 놀러 갔어. 그래서 막 술 마시면서 놀고 있는데 내가 산을 봤다가 강을 봤다가 저기 소나무 봤다가 이렇게 되면 시선의 이동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공간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의 변화도. 시상 전개 방식에 있어서 정서가 변화하는 것도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가는 끝까지 뭔가 야 맞다이 뜨자 고통 야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나는 참 고통스럽네가 계속 기조가 유지되지만 어떤 작품은 되게 슬펐다가 정서가 확 바뀌면서 희망으로 바뀌는 의지로 바뀌는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같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혹시 몰라서 정리 한번 합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번도 한 김에 보면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자. 저는 원래 일단 표현상의 특징 문제랑 보기를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데 같이 있으니까 뭔가 약간 확 떨어지는 답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정적이어서 그렇지만 시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시어가 뭘 의미할까를 잘 보려면 힌트야. 얘를 꾸며주는 말을 봐줘야 돼.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 너네가 누굴 좋아하는지 막 그러지만 광문은 원래 남자애들 많으니까 남자애들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카리나 말이 이렇게 꼬여? 카리나라는 대상이 있어. 이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떻게 드러날까? 내가 여기다가 예쁜 카리나 이렇게 하면 얘 나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긍정적. 얘를 꾸며주는 수식어를 봐야 완벽한 의미가 더 추가돼요. 제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약간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해. 이 AI가 정말 AI같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 건지 저거 뭐 사람 맞아? 약간 이런 뉘앙스인지 좀 더 봐야 되는 거잖아. 이걸 지금 틀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손이 희망이라고 아까 했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했을 거야. 근데 어떤 희망이냐를 보려면 여기를 봐야 돼요.
마주 잡으래. 나 이렇게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손을 누가 내밀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나를 마주 잡을 손이 하나 온다 라고 하니까 가장 적절한 설명을 고르려면 5번에 1, 2, 3, 4, 5 중에서 5번이 가장 가까운 거죠. 화자한테 도움이 될 연대 대상이라는 거야. 연대라는 말이 또 뭔지 모를 수도 있어. 연대가 뭐야? 같이 힘을 합치는 거죠. 그치? 함께 힘을 합치는 거야. 그래서 헷갈릴 때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주관에 맡기는 게 아니라 꼭 시어나 식구를 보고 추론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고전시로 넘어올게요. 현대시는 해석이 잘 되니까 덜 어렵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고 고전시는 해석이 어려우니까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기를 얘가 또 한번 보고 오려고 하는데 자, 이제 약간 유형이 바뀌었어. 보기 문제를 찾아봐. 어디 있어? 보기 2개 있는데 지금 9번 보기는 사실상 별로 필요가 없고 그쵸?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텍스트가 아니잖아. 그쵸? 근데 지금 8번의 보기를 봤더니 아까만큼 자세하진 않거든? 8번 봐봐. 8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가지고 이제 해석해보자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감상해보자로 나와 있는데 넘어갈게요. 제목은 오후가예요. 가의 화자와 글쓴이는 모두 다 일단 2개를 아우르는 설명이야.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고 있대요. 자, 뭔가 관찰한대.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고 있대. 그럼 뭐가 됐든 가도 나도 화자가 뭘 관찰할 거야? 그리고 그걸 토대로 속성을 파악할 거예요. 맞죠? 사물의 속성을 인식한다라는 건 사물의 모습에서 뭘 판단하는 거래? 관찰을 해서 사물의 속성을 인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여기서의 뭐? 추상적인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래요. 그런데 관찰된 겉모습은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방해가 될 때도 있다. 여러분 잠깐 물어보자. 추상적이라는 말이 뭐야? 문학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거 어떤 말이야? 이거랑 반대되는 거죠. 구체적이다. 그쵸? 제가 만약에 이 마우스를 얘기하는데 흰색이야 라고 파악해서 말을 하면 이거 추상적인 의미 뽑아낸 거야? 아니죠. 이거는 나한테 항상 도움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친구야 정도까지 가야 추상적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야. 가를 가볼게요, 이제. 이거밖에 없어, 힌트가. 제목이 8알이야. 오우가예요, 여러분. 한자도 있지만 5오자고요. 친구예요. 5 친구에 대한 노래다 라는 뜻이고 일수부터 가볼게요. 우리가 아는 거 딱 요 정도니까 요거 가지고 볼 거예요. 화자가 뭘 관찰할 거고 어떤 대상이 나올 거고 추상적 의미를 뽑아낼 거예요. 일수, 내 벗이 몇이냐 하니까 나 친구 몇 명이냐 라고 하니까 수석과 송죽이라 내 친구가 물, 돌, 소나무, 대나무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 동산에 달이 오르니까 너무 반가워. 좋아? 그럼 화자의 정서는 요 정도 나왔다. 이거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이거 화자의 정서네. 정서 직접적 제시했어. 우리 표 채울 수 있어요. 일단 반갑대. 화자의 정서 반갑대. 더라. 이 5개 말고 또 더해서 뭐 하겠어? 여러분 감상하는 거 아니야. 분석하는 거야. 5개 말고 또 더해서 필요 없대. 5개 나왔다는 건데 5개 뭐 나왔어 얘? 지금? 얘가 지금 친구 얘기하고 있는 거 같거든? 그쵸? 친구 5개 얘기했대. 5명 골라야지. 얘, 송죽, 하나 이렇게 하고 하나 더 누구 할래? 여기 안에 있어요. 그쵸? 달이지, 달. 이렇게 친구 5명 있다는 거네. 오케이. 이렇게 지금 친구 5명 제시한 거야. 샥. 그쵸? 그래서 일수, 얘는 또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니 시간이 없지만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회 말하기로는 친구 5명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5 말고 또 더해서 뭐 하겠어? 이걸로 충분해? 라고 하면서 but 5을 얘기했습니다. 그쵸? 이수. 심지어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한자로 써놔볼까? 수, 석, 송, 죽.
달 이렇게 있어. 이렇게 눈치 빠른 친구들 이미 알 수도 있어. 이게 수가 총 6수잖아. 친구 5명이잖아. 하나씩 소개하지 않을까? 가볼게. 이수. 야, 구름빛이 좋다고 한들 검기를 자주 하잖아. 말투 봐봐. 구름빛이 여러분이 그 중세국어를 아예 모르니까 이 좋다는 깨끗하다란 뜻이에요. 지금의 좋다란 뜻이 아니에요. 근데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거 몰라도 사실 문제 풀 수 있어요. 구름빛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 그러면 봐봐. 눈치 까봐. 화자는 구름이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근데 싫다는 거 잘하네. 야, 얘가 깨끗하다고 하지만 먹구름 되는 거 봐봐. 너무 검기를 자주 하잖아. 바람 소리가 맑다고 하지만 그칠 적이 한오매라. 야, 소리 맑지. 근데 이놈이 자꾸 그쳐. 세모. 깨끗하고 그칠 리 없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물밖에 없다. 이번에는 이제 고유어로 제시해줬네요. 그러면 이 수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었니? 물에 대한 설명이었죠. 핑크색으로 쓸게. 물. 근데 얘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랑 대비시켰어? 두 가지 소재 나왔는데. 구름이랑 누구? 바람. 이렇게 제시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비되는 걸 통해서 제시했어. 물 소개했어요. 그렇죠? 근데 물이 왜 좋대?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냥 관찰해서 구체적인 얘기만 한 거 아니야? 추상적인 의미를 뽑아낸다고 했으니까. 얘가 끝이지 않잖아. 깨끗하잖아. 그런 되게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야.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물의 깨끗함, 맑음, 뭐 이런 속성을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쵸? 이번에 삼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또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데 이렇게 누르니? 봐봐 얘들아. 꽃 좋아해 싫어해 화자가? 아니 폈는데 왜 이렇게 쉽게 져? 왜 이렇게 가변적이야? 푸르는 듯 하더니 왜 이렇게 누래져? 가변적이야. 아마도 변치 아니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바위밖에 없구나. 바위고. 삼수. 이제 여기서 또 패턴 똑같네? 바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를 제시했어? 꽃과 풀. 요거네. 그쵸? 바위의 어떤 속성을 강조해? 요거 놓치면 안 돼! 추상적 의미. 변치 아니하는 게 어떤 속성일까? 불변성이겠네. 그쵸?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수.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지고. 소라, 근데 너는 어찌 이렇게 눈소리를 모르니? 소나무 나왔네. 그쵸? 솔. 그죠? 야, 꽃은 더우면 폈다가 또 추우면 지고 잎도. 그런데 소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눈소리를 모르니? 얘들아, 문학에서 눈소리, 그 다음에 겨울 이런 것들은 보통 뭘 상징해? 시련이지. 잘하네요. 시련과 고난인데 넌 이걸 어떻게 몰라? 구천의 뿌리 고든들을 너로 이걸로 아는구나. 이제 얘기를 했어요. 솔은 그러면 어떤 속성을 드러내? 얘는 시련과 고난에도 꿋꿋해. 그쵸? 이렇게 시련과 고난으로 나왔었는데 걔는 그러면 어떤 속성을 드러내? 우리 문학에서 소나무 보통 뭐야? 이렇게 시련 고난에 꿋꿋하게 서 있는 거 어떤 특성이 있다 그래? 지조와 절개가 있다고 하잖아. 맞죠? 이런 걸 드러내는 거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작품을. 나무도 아닌 게 풀도 아닌 게 이거 맞춰보자. 얘들아 이제 이 정도 했잖아? 논리적으로 완전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수엔 누구 나와야 되니? 맞아. 대나무 나와야 되잖아. 봐봐라. 나무도 아닌데 풀도 아닌데 곧기는 누가 이렇게 고드라고 시켰으면 속은 왜 이렇게 비었어? 아 저렇게 사시에 사계절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하고 한 번도 명칭은 안 나왔어. 그렇지만 얘는 누굴 설명하는 것 같아? 여기? 그치. 얘들아 대나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잘라보면 여기 비어있잖아. 곧기는 누가 시켜서 이렇게 고다는데 안에가 이렇게 비었니? 라고 하면서 오수는 또 이번에 대나무네요. 근데 얘는 주의 직접적으로 시어 자체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 속성으로, 물리적 속성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지. 얘는 어떤 속성 드러내는 것 같아? 속이 비어있으면 뭐가 없다 그래 보통. 그렇죠. 욕심 없네. 청렴하네. 그런 속성을 뽑아낸 거죠. 마지막 육수 다 왔다. 누구 나와야 돼? 그냥 이제 맞출 수 있다. 야 5명의 친구인데 다리겠지 뭐. 그쵸? 이번에도 또 안 말해요.
조그만 게 높이 떠가지고 만물 다 비추네. 밤중에 광명이 너만 또 있겠어? 보고도 말 안 하니까 내 벗인가 하노라 하고 얘는 달이죠. 그쵸? 얘는 어떤 속성을 뽑아냈어? 보고도 말 안 하는 거 친구가 막 비밀 말했어,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해. 그럼 어떤 속성이 있다 그래? 얘 입이 가벼운 거야? 아니잖아. 그럼 뭐야? 과묵하네. 하나 더 높은 데 떠가지고 막 밝게 비춰줘. 그럼 어때? 남들을 비춰줘. 광명의 존재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5명의 친구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중요하다, 얘들아. 이렇게 추상적 의미를 다 뽑아냈어. 보기가 말하는 대로 봤어. 하나 더 해야지. 시잖아, 시. 화자가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요? 그렇죠. 다 좋아하네. 뭐 쉽게 말하면 단어가 안 떠올라. 그럼 긍정하는 태도 해도 되고. 이게 칭찬하는 걸 뭐라 그래? 예찬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고 여러분들 조금 유명하시어가지고 타학원을 다녔다거나 혼자 공부한 친구들 알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시작 상황이 뭐야? 5 자연물을 관찰했어요. 보기가 관찰했다고 했잖아. 그쵸? 시적 대상은 너무 많아. 저 5개 다 쓰는 거죠. 5 자연물 전부 다가 시적 대상이고 화자의 정서 태도는 뭐다?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긍정하고 예찬한다. 심지어 시어로는 이걸 반가워했어요. 플러스. 그래서 고전시라고 해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 나온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여러분 8번 풀 수 있거든요. 8번, 9번 해보자. 8번에 1, 2, 3 안에 답이 나와. 답 바로 나오죠, 여러분. 1, 2, 3번 중에 고르면 되잖아. 어차피 사실. 그쵸? 3번이 답이지. 왜? 육수에서 달이 높이 떠있는 게 보고도 말 안 하는 과묵함이란 속성. 여기까지 좋아. 이걸 인식하는데 방해가 돼? 오히려 인식했잖아. 그쵸? 그래서 너무 정답이 3번이네. 적절하지 않네. 그쵸?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9번이 사실 옛날에 나왔을 때는 되게 오답률 높았던 문제예요. 해봤어? 같이 해볼까? 이미 푼 친구들은 뭐 뒤에 답이 있기는 한데 얘들아 A에서 A가 1수래. A가 1수래. 2수, 3수가 B래. 4수, 5수가 C래. 6수가 D래. 선지마다 봐보자. 1번 선지. A에서는 중심 소재를 무생물, 생물, 천상의 자연물로 묶어 제시하고 있냐. 사실 우리가 빠르고 그냥 이렇게 크게 거시적으로 볼 때는 얘네들의 속성을 명확하게 나누진 않았지만 선택지에서 나눠보라고 하니까 나눠보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무생물. 없는 줄 알았는데 있나 하면 이거 무생물이죠. 석. 돌은 무생물이잖아. 그죠? 아, 얘 무생물이네.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물. 지금 뭐 여기도 무생물이야. 미안해. 뭐 이렇게 2개. 요거 2개는 생물이네. 그쵸? 생물. 그 다음에 천상의 존재는 누구야? 달이잖아. 그쵸?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나왔네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B에서는 대조의 방식이 있냐? 있죠. 물이랑 바위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대꾸 있냐? 여기 돌아가시면 문장 구조가 유사한 게 바로바로 나와요. 여기 보면은 오수만 보더라도 이거도 아닌 것이, 이거도 아닌 것이 이런 거 대구잖아. 그쵸? 대꾸 맞고 여기 좀 주목해 줄래? 4번이 답이에요. BC에서 중심 소재로 향했던 화자의 시선이 D에서는 내면으로 이동하냐? D에서 화자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내면 얘기를 해요? 아니죠. 그대로 패턴 그대로 다른 친구들 얘기 그대로 가요. 그쵸?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고 5번은 맞습니다. 그러면 됐고 여러분 7번도 한번 풀어볼 건데 나는 지금 시간이 벌써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나가 수필이야. 그래서 해석이 안 되지 않아. 여러분들 나를 읽으면 해석이 안 되지 않는데 7번의 답은 솔직히 해석 못해도 확인만 하는 거잖아. 표현 방식. 확인만 해서 지금 바로 답을 골라볼게. 답이 앞부분에서 어차피 나와. 확인만 해줘봐. 너무 쌤이 말해주고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학평이나 입학고사 이제 시간 없을 거라 했잖아. 볼 때 시랑 수필이든 시랑 시가 나오면 볼 때 색채어 나오면 바로 체킹하세요. 이게 막 내가 만약에 막 동그라미 세모를 이미 치는 친구라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아끼는 팁입니다. 선택지에서 색채어를 물어볼 때 다시 돌아와서 찾기에 또 시간이 막 걸리잖아? 그러니까 쭉 읽을 때 색채어 발견하면 바로 체크하세요. 선택지에서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나도 지금 보시면 앞부분에 이미 나와요. 흑갈색, 검은 흑, 바로 나왔잖아? 그럼 답이 사실 그 문제에선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색채어를 사용해서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가 가장 적절한 설명이고, 하나만 또 얘기할 게 있어. 거기 선택지에 말 건네는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야, 얘들아? 이 말도 수능에서도 그렇고 학평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 구별하자. 말 건네는 방식과 대화의 차이를 물어볼게. 이렇게 시를 보다 보면 아이야 막 혼자 이렇게 불러. 대답도 안 하는데 그건 뭐야? 라고 하면 걔는 말 건네는 방식이야. 기준을 써볼게요. 말 건네는 방식은 청자의 유무를 일단 판단할게요. 말 건네는 방식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청자 자체는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야 혼자 부르든 소나무야 소라 이렇게 부르는 거 말 건넸잖아.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청자에 응답이 있는지. 얘들아, 말 건네는 방식은 청자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불러대는 거야. 근데 대화라는 건 뭐야? 대화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내가 물어봤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건 거죠. 그래서 문학을 볼 때 이걸 물어볼 때도 이걸 물어볼 때도 있는데 명확하게 기준을 아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청자가 명시적으로 제시될 때도 있지만 암시적으로 제시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말이 아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미 앞서서 아이를 말하고 아 그래 이걸 아이까 하노라 라고 하면 얘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명시적 암시적 다 포함입니다. 하나 더 청자의 반응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표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청자의 반응이 확실하려면 일단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얘가 대화인 걸 알려면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쵸? 대답이 나와야 돼. 대답이 나오는데 물어볼 때 이건 확실해. 만약에 경어체로 물어보잖아? 그러면 누군가 높은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면서 대답이 나올 확률이 더 커져요. 즉 대화가 될 확률이 더 크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없어. 이 나머지 나에 해당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오늘은 시문학만 해야겠네요. 진짜 13페이지 볼게요. 거기 지금 면왕정가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면왕정가 겁나 길어. 벌써 이제 압도되려고 해. 고전시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쵸? 근데 또 보기 봐줘야지 여러분. 14번에 가. 14번에 보기를 갔더니 여러분 뭐래? 어떻게 해석하래? 문학작품에서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는 공간과 주변 경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며 이 인식은 주체의 지향이나 삶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드러낸대. 그러면 이제 뭐 주체가 나온다는 건데 그쵸? 어떤 얘기를 할 거래? 얘가 가는 공간이랑 주변 경물을 얘기할 건가 봐.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인식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쵸?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것들을 얘기한대. 지향. 그 다음에 거기서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가지 가. 이거 하고 이제 끝낼게 가. 가의 화자는 가 나와. 면왕정의 주변에서 자연에 대한 인식과 풍류지향적인 태도를 드러내는데 아무리 긴 어려운 고전시가가 나오더라도 줄거리를 알려준 거잖아. 가는 그럼 어떻다는 거야? 내가 읽기 전이야. 면왕정가라는 되게 긴 가사 작품인데 주체가 나오는데 어떤 공간이 나온다는 거야? 면왕정이라는 곳이 나온대. 그쵸? 면왕정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자연 같이 나오고 그죠? 거기서의 뭘 드러내? 자신이 이걸 바라보는 인식과 풍류지향적인 태도가 나온대. 어머,
다 알려줬네.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숙제 겸 풀어볼 건데 가를 읽기 전에 사실 다 본 거예요. 면왕정 주변에 화자가 와서 자연을 볼 건데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겠죠. 풍류지향적인 태도가 나올 거니까. 앞부분만 보면 가마를 타고 쭉 가. 이렇게 막 쭉 막 자연 얘기가 엄청 나오는데 이 모든 얘기 뭐다? 면왕정 주변의 자연이고 그 안에서 화자가 느끼는 풍류가 나올 거니까 그 틀대로 쭉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쭉 읽으시면 되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14번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정답과 해설도 상세히 다 달아놨거든요. 그러면 되고 사실 무료 특강 한 번 더 있어요. 토요일에. 그래서 토요일에는 다른 영역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이어서 들으시면 되고 혹시 안 된다 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그냥 뒤에 있는 소설 파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물어보자. 여러분들 기출문제 같은 거 이미 스스로 풀 수도 있지만 제가 과제로 기출문제 한 3개년 정도 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나는 받아가려고 한다. 난 기출문제 따로 푸는 거 없으니까 대비하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받아가려고 한다는 손 들어보실래요? 제가 그 부스만큼 거의 다네? 저 근데 고2 3월. 네? 고1 3월 모의고사인데 이것도 쌤이 팁이다. 완전 최근 건 좀 잘 안 나와. 물론 확실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2025년은 작년 거잖아. 여러분들이 이미 학원에서 그냥 풀어봤을걸? 그러니까 뭐 풀어보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살짝 한 3년 전쯤? 이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2년, 2023년, 2024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 건 풀어봤다는 전제 하에 여기에 3월 걸 드릴 거예요.